그 사람이 내 남편 친구였다는 걸 저는 산 정상에서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 평범한 주부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지난 2년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평범했던 일상. 2년 전 봄 저는 그저 평범한 50대 주부였습니다. 남편 정수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 둘을 키우며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집안일도 줄어들고 문득문득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고 저는 그저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동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청솔산악회 회원 모집이라는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나쁘지 않겠는데? 별 생각 없이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저는 청솔산악회의 회원이 됐습니다. 회원은 모두 30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회장님 부부를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근교산을 다니는 소소한 모임이었죠. 첫 산행은 북한산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녀들이 서로 격려하며 산을 오르는 모습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니 기분이 상쾌했어요. 그런데 정상 근처에서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미선이 맞아? 그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땀을 닦으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강민호.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강민호.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렸을 때부터 반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자애였어요.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죠. 저는 그런 민호를 몰래 좋아했지만 한 번도 말을 제대로 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던 짝사랑이었죠. 졸업 후 중학교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민호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이렇게 산 위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세상에, 정말 미선이네. 어떻게 여기서 만나? 민호는 반가워하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를 받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도 이 산악회 회원이야. 작년부터 다니고 있어. 아, 그래. 나는 오늘 첫 산행인데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다니. 우리는 하산하는 내내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혼은 했지만 5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다고 했고요. 너는? 나는. 결혼해서 애들 둘 키우고 있어. 남편은 회사 다니고. 그래. 행복하게 살고 있나 보네. 민호의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옛 친구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긴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춰진 감정의 시작. 그날 이후 산악회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매주 빠짐없이 나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산행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옛 친구로서 반가운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는 제게 정말 잘해줬어요. 등산로에서 제가 힘들어하면 손을 내밀어줬고 물도 챙겨주고 쉬어가자며 배려해줬습니다. 하산 후에는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곤 했는데 민호는 늘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미선아, 너 옛날에 나 좋아했지? 어느 날 막걸리 몇 잔 마신 민호가 불쑥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는데. 아니야, 나 알았어. 너 나 볼 때마다 얼굴 빨개졌잖아. 그건 나도 너 좋아했어. 근데 말 한 번 제대로 못 걸어봤지. 바보 같았어.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어요. 그것도 첫사랑으로부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기혼자야. 그리고 너도 알잖아. 알아. 근데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 정수와는 어느새 권태기에 접어든 지 오래였어요. 대화도 줄었고 스킨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사는 동거인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민호는 달랐습니다. 저를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의 그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줬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산악회를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산악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원 중 한 명인 이은주 씨가 유난히 민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은주 씨는 저보다 3살 어린 49살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죠. 그녀는 민호에게 노골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어요. 민호 씨, 오늘 하산하고 저랑 저녁 어때요? 민호 씨는 정말 매력적이세요. 혼자 사시기 아까운데. 처음엔 민호가 적당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의 적극적인 어프로치는 계속됐고 어느 순간부터 민호도 은주 씨와 자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질투가 났습니다. 제게 아무 권리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러던 어느 주말 산악회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가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어느 펜션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산악회 모임이라고 말하고 참석했습니다. 첫날 저녁 회원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은주 씨는 계속 민호 옆에 붙어 있었고 민호도 그녀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펜션 뒤편 산책로를 걸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미선아.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호가 저를 따라온 거예요. 왜 나왔어? 춥지 않아? 답답해서. 민호가 제 어깨에 자신의 점퍼를 걸쳐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 씨 때문에 기분 나빴어? 아니. 거짓말. 다 보여. 너 질투하는 거 다 알아. 무슨 권리로 내가 질투를 해.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그럼 사이를 만들면 되잖아. 민호가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민호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누가 봐. 아무도 없어. 미선아, 나 진심이야.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기혼자라고. 나도 알아. 근데 내 남편이 너한테 잘해줘. 너 요즘 표정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우리 한 번만 만나보자. 그냥 우리 둘이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도 하지 못했어요. 위기의 정점. 그날 밤 저는 민호와 선을 넘었습니다. 펜션 뒤편 작은 오두막에서 우리는 40년 전 못다한 사랑을 나눴어요. 죄책감보다 강렬한 감정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저는 다시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은주 씨가 저를 노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설마 들켰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주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선 씨, 어젯밤 재미있으셨어요? 네. 민호 씨랑요. 제가 다 봤거든요. 오두막 쪽으로 들어가시는 거.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 이건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은주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어요. 미선 씨, 저도 민호 씨 좋아해요. 그런데 기혼자인 당신이 끼어들면 곤란하죠. 정리하세요. 아니면 제가 당신 남편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은주 씨,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 정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왔어?
응. 왜 아직 안 자? 미선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요즘 얼마나 들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여보, 그게. 산악회 재미있어. 거기 누구 있는데? 정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나도 그 산악회에 따라갈 거야.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산악회에 온다고요? 그럼 민호를 보게 되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은주 씨였습니다. 그녀가 정말 남편에게 말할까봐 두려웠어요. 다음 주가 되었고 토요일이 왔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등산복을 입고 저와 함께 나섰어요. 산악회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정수가 민호를 보더니 크게 소리쳤어요. 야, 민호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민호를 아는 거예요? 민호도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정수야. 세상에, 내가 미선이 남편이었어. 두 사람이 서로를 아는 사이였습니다. 알고 보니 민호와 남편은 대학 동기였어요.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가 이렇게 산악회에서 다시 만난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불륜을 저지른 상대가 남편의 친구였다니.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남편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 둘, 아는 사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날의 산행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과 민호는 억지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저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은주 씨였습니다. 그녀는 계속 저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 정수 씨랑 친구였어요? 세상 참 좁네요. 응, 대학 동기야. 그럼 미선 씨도 예전부터 알고 계셨겠네요? 은주 씨의 질문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니, 초등학교 동창이야. 최근에 여기서 다시 만났지. 아, 그래요? 초등학교 동창이면 옛날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겠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느낀 것 같았어요. 하산 후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은주 씨가 갑자기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수 씨, 축하드려요. 부인분이 옛날 첫사랑을 다시 만나셨네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아, 몰랐어요? 미선 씨랑 민호 씨, 초등학교 때 서로 좋아했었대요. 그 얘기 지난번 워크숍 때 많이 하셨잖아요. 은주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야 그럴 수 있지. 다들 그런 거 아니야? 민호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냉랭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저를 추궁했어요. 미선아, 솔직히 말해. 너 민호한테 아직도 감정 있지?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일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보로 보여. 오늘 너희 둘 분위기 다 봤어. 뭔가 있었던 거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워크숍 때 뭐 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은주 씨가 남편에게 뭔가 말했거나 아니면 남편이 직감적으로 눈치챈 거였어요.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알아볼 거야. 민호한테 전화할까? 미안해.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와의 재회, 서로에게 끌렸던 감정, 그리고 워크숍 밤의 일까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내 친구랑 그랬어. 미안해, 정수야.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닥쳐. 지금 변명하는 거야?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어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민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호는 은주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남편과 제가 갈등을 겪는 와중에. 결국 나는 뭐였던 걸까? 민호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추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도 그에게 똑같은 존재였던 걸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저를 원망했습니다. 특히 딸아이가 심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들은 말은 없었지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밤마다 혼자 울면서 제가 왜 그랬을까 후회했습니다. 산악회는 당연히 그만두었습니다. 민호와 은주 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만들어준 인연이었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시작한 가게예요. 처음엔 장사가 잘 안 됐지만 요즘은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특히 아들이 먼저 연락해서 가끔 밥을 먹자고 합니다. 딸은 아직 서먹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전 남편 정수는 재혼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후배와요.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담담해졌어요. 그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민호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권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도피였던 거죠. 40년 전의 추억을 미화해서 현실의 불만을 덮으려 했던 거예요. 제 잘못으로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남편이 소홀하게 대해서, 일상이 권태로워서, 옛날 추억이 그리워서, 그런 이유들이 제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꽃집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꽃을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작지만 제가 만든 일상이에요. 가끔 산악회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선을 지켰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평생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결혼 생활이 힘들다면 배우자와 진솔하게 대화하세요. 일상이 권태롭다면 새로운 취미를 찾되 위험한 선은 넘지 마세요. 옛사랑이 그립다면 그건 추억으로만 간직하세요. 저는 이제 53입니다. 인생의 반은 지나갔지만 아직 반은 남아있어요. 저는 이 남은 인생을 후회가 아닌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김미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자.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반면교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이 가진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일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